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 기지개, 기출지문, 개박살내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먼저 수업할지 선생님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선생님들 그 수업은 제가 오늘 적법보기를 선생님들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적법보기에서 말 그대로 기출문제가 중요하니까 기출문제를 선생님들 중심으로 쭉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이제 저도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많이 고민했는데 적법보기에서 선생님 문제가 무지 많아요. 이게 그래서 문제를 그냥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중요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일단 해보기로 제가 이제 계획을 세웠냐면 일단 선생님 여기 보면 적법보기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막 13쪽에 이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뭐 고차적 사고로 이렇게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뭐 14쪽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생각하다가 자, 이 문제를 보면 일단 선생님들 지금 13페이지 고차적 사고력 이 지문 있잖아요. 지문. 여기 이제 지문 있잖아요. 요 지문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기지개 이제 오늘 이거 문제 나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제가 여기다 적어놨잖아. 정답. 사회 적법보기 13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빈칸이 뚫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칸에 있는 것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빈칸이 아니라 다른 게 빈칸인데 지금 제가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지문에서.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죠. 이게 총 오늘 40문제거든. 그러면 이 40문제에 해당된 적법보기 문제 있잖아요. 그걸 쫙 풀고 저랑 풀고 나서 다시 이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빈칸을 채워봐. 시험을 볼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답을 살펴볼 수도 아니면 이제 뭐 정답은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찾아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일단 40문제는 뭐 하자? 마스터 하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적법보기 뒤쪽 보면 통합형 문제 적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뒤쪽에 우리 적보 통합형 문제 보면 통합형 문제는 선생님 적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과정 뭐 재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초과정, 기본교육과정, 특수교육학이 있으면 같이 지금 제시되어 있잖아.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의 기본 요소, 그 다음에 기억술 관련 지어 뭐 패고도법, 자연, 인문환경 쭉 있고 뭐 교사 역할 있고 또 보면 뭐 교수적 수정 유형 쭉 나와 있죠 선생님들. 또 기록법의 선택이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통합형에서 잘 나왔던 특수교육학 있잖아요. 그걸 제가 요 책을 쭉 저도 한번 보면서 여기서도 보니까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기특한 그러니까 기본교육과정 특수교육학을 연결한 족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 빈칸을 제가 뚫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들 전공이에요. 전공 중에 사회과에서 잘 나왔던 전공 내용이거든. 그럼 이건 선생님들이 읽어보고 빈칸을 뭐해? 채워봐야 되겠죠. 요건 제가 선생님들 그 답을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두 가지로 될 겁니다. 일반 초등과 통합형 문제의 특수교육학 있잖아요. 그 부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빈칸을 뚫어봤는데 이건 특수교육학이니까 선생님 이건 제가 수업하는 게 아니라 전 자료만 만들게요. 자료만. 그럼 선생님들이 복습하시면서 빈칸을 채워보면서 복습하시면 족보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기지개에 제시해 놓은 문제에 해당되는 족보 있잖아요. 족보의 선생님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족보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족보가 족보 인출하기 보면 이제 좀 여러 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어떤 맥락이냐면 선생님 제가 우리 스터디 하기가 제가 그 1주차가 1부터 100페이지라고 94페이지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단톡에. 그럼 거기까지 주로 내용이에요. 오늘이 이제. 그럼 이제 다음 주는 그 뒷부분 내용 있잖아요. 단톡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 범위, 그 뒷부분 내용 이렇게 이제 관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회과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먼저 13쪽 보면 고차적 사고력 문제가 있습니다. 자, 13쪽 가볼까요? 13쪽. 자, 시험이 고차적 사고력으로 시험에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서 이 부분은 세 가지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색판에 보시면 사회과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게 있어요. 사회에서는 교과 역량을 묻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 사회과의 목표 있잖아요. 목표. 그래서 목표의 영역이 어떻게 영역? 사회과의 목표 영역은 지식 이해 그 다음에 과정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가 딱 있지.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이 뭐가 나올까? 고차적 사고력이 나오거든요. 그 문제는 어떨 때는 고차적 사고력을 써라. 어떨 때는 목표에 있는 과정 기능을 써라.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어떨 때는 또 뭘 물어보기도 하고 교과 역량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들 우리가 사회과에서 의사결정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뭐해? 중요하잖아. 의사결정력. 근데 이 의사결정력이 중요한데 여기서 교과 역량에도 뭐가 들어있고 의사결정력이 들어있고 목표에도 뭐가 들어있어? 의사결정력이 있고 고차적 사고력도 뭐가 있을까? 의사결정력이 있어요. 자, 근데 아직 얘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사회과가 역량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차적 사고력의 문제와 역량의 문제는 뭘까? 같은 문제.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지금 문제 봐봐. 지역 문제의 해결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사회과에서는 이 지역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잘 나온다? 지역 문제. 그럼 방금 거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지역 문제를 뭐 하자? 해결하라고 했잖아. 그럼 사회과에서는 뭐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 지역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지금 지역 문제에는 이게 있어.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지역 내에 주민 간에 뭐가 있을까? 한 지역 내의 주민 간에 갈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선생님들? 그렇지. 지역 간 주민 간에 뭐가 있을까? 갈등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런 게 수업에서 뭘로 많이 사용되냐면 소재로 많이 사용돼. 소재. 그럼 주로 선생님들 이런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지역 내 갈등 문제의 대표적인 표본은 뭘까 선생님들? 개발대, 보존이야. 이거 개발할래 아니면 뭐 할래? 보존할래. 그러니까 이 소재로서 잘 나오는 게 개발대 무엇? 이 보존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아니면 선생님들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소재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 자, 이익이 되는 건 뭐 하자?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하자. 라고 서로 경쟁하고 싸워 안 싸워? 싸우지.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와 관련된 선생님들 무슨 현상? 님비 현상하고 뭐하고? 핀피 현상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지역 문제.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님비 현상은 뭐예요? 이익이 되는 건 반드시 뭐 하자? 우리 지역에 가져오자. 자, 핀피 현상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강서구가 대표적이었어. 내가 살고 있는 곳이면 흉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때 뭐냐면 서진학교. 특수학교, 서진학교 생기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한강 자이 아파트 주민들이 뭐 했을까요? 원래 병원 들어오고 있는데 특수학교 들어오니까 데모했습니다. 왜? 집값 떨어진다고. 그리고 그 옆에 초등학교 대강대에서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 학부모들이 뭐 했어요, 선생님들? 무릎 꿇었잖아요, 이게. 그 학교가 와이프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야. 바로 옆 학교. 특수학교 아파트 값에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아파트 지금 2~3배 올랐습니다.
올랐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님비나 핀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뭐 하자?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다 문제에 들어있어.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 해결. 그러면서 여기서 봐봐.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해결 방안이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이제 결국은 여러 개의 해결 방안 중에 한 가지를 뭐 해야 돼, 이제? 선택해서 일상생활에서 뭐 할까?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교사가 어떻게 지역 문제를 뭐 할 것인가? 재구성할 것인가?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해가지고 애들에게 어떠한 고차적 사고력을 기를 것인가? 이게 중요한 수업이야, 이게. 이걸 이제 머리 염두를 딱 해두란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문을 봅시다. 지문을 딱 읽어보면, 이 문제는 정치와 법의 선수학습이라는 말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아, 지역 간의 갈등 문제를 지금 뭐 하는구나? 해결하는 거, 해결. 아, 또는 지역 내 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해? 정치야. 그러니까 보통 정치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정치라는 건 폭넓게 보면 어떤 갈등 문제를 뭐 한다? 해결한다. 이게 뭐다? 정치야, 정치. 이게. 그러면 어떤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 뭐 할까?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뭐 해야 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한 지역 주민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그런 지역 주민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을 언제부터 하자? 초등학교부터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와 관련지어 주민의 뭐가 중요해?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걸 내자로 뭐라 그래? 그렇죠. 아주 좋아. 그걸 선생님들 주민 자치라고 해요. 그럼 봐봐, 선생님들. 이 주민 자치의 선행, 주민 자치의 선행은 뭐가 돼야 될까? 학교 자치. 그러면 학교 자치를 통해서 무엇을 실현해? 나중에 주민 자치로 선생님 나아가는 거야, 이게. 그럼 크게 보면 이게 뭐다? 정치야. 그럼 봐봐, 학교 자치든 주민 자치,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무슨 자치가 될까요? 시민이야, 시민. 이 자치, 우리 학교 내의 문제를 학생 모두가 스스로 뭐 하더라?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서 뭐 하자? 해결하자, 그 말이잖아, 선생님들.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민주주의야. 그게 뭐다? 민주주의.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 결과적으로 무엇과 관련되냐면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그러면 민주주의하고 선생님들 정치하고 플러스 해봐. 그러면 민주, 정치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뭐가 플러스 할까? 시민. 그럼 2022에서는 무슨 시민을 굉장히 강조해? 민주, 시민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돼야 돼.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쪽에 이쪽. 학교자치, 주민자치, 그다음에 뭐야? 민주, 시민교육.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럼 결국 선생님들 자치 스스로 뭐 한다? 해결한다잖아. 그래서 이 측면에서 그러면 적극 해결할 때 참여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이게. 근데 우리 지역 주민이 너무나 많아서 한 사람씩 의견 내기 너무 어려워.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 1000명을 대신할 수 누구를 뽑아야 돼? 대표를 뽑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민주 시민교육에서 중요한 게 뭐야, 선생님들? 선거야, 선거.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 선거와 관련된 기출은 굉장히 뭐할까?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게 이제 강론을 공부했으니까 이런 말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학교 자치를 뭐 했다? 신설했다. 학교 자치 활동하면 예를 들어봐, 뭐가 있어요? 학급? 어린이회? 학생회장? 선거하는 게 있어, 없어? 있죠? 학생회장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 가슴 아프네. 재작년인가 그거 봤어요? 회장 선거에 교사가 부정을 해가지고 TV에 나온 거? 교사가 뒤집어 버렸어. 친아내로. 투표. 근데 그걸 들켰어.
그런 걸 하지 말아야지.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제가 근무했을 때요. 얘가 회장이 됐어. 하기가 힘들어 지가. 담임한테 안 한다고 그랬어. 담임 그럼 하지 말아라 하고 다시 해서 얘를 뽑았어. 근데 엄마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딸이 회장이 아니야. 쫓아갔지. 학교에. 난리가 났어. 교감선생님한테. 담임 불렀죠. 왜 그랬냐고 했는데 얘가 하기 싫다는데요. 담임이 이제 열이 받은 거야. 그리고 얘를 사정없이 때려버렸어. 네가 안 한다고 했잖아. 난 여자 선생님 정말 무서워요. 이게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그런 문제가 혹시나 생기면 선생님들 반드시 자기 혼자 결정하면 안 돼. 일단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부장님이야. 그래서 학교 가면 모든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부장님 그리고 누군가 교감이야. 그래야지만 이 일이 터질 때 책임을 져줘요. 교감선생님이 할 일이 뭐야? 학부모와 교사가 싸우면 교감선생님이 뭐 해야 돼? 그러지 중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걸 항상 상의하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카테고리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야 돼. 이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정치야 정치. 정치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형성합니다. 정치의 의미는 꼭 국가의 행위로만 한정할 필요 없다. 그보다는 기업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사회집단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뭐다? 정치. 그래서 정치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은 여기서는 강론에서 제가 빼버렸는데 일단 이제 실제 시험은 권력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 권력관계가 존재. 그럼 봐봐.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사회집단의 갈등과 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게 뭐다? 정치. 그래서 이게 정치예요. 오늘 점심에 밥을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게 정치입니까? 아니, 그건 개인적인 문제지. 그건 정치가 아니야. 그래서 정치란 말이 중요해. 그럼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과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면 사역과 특성과 실정에 맞게 내용으로 뭐 한다? 재구성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이 부분을 사역과 교육과정 내용 조직 원리 있죠. 사역과 교육과정 내용 조직 원리로 보면 무슨 원리에 해당돼? 사역과 교육과정 내용 조직 원리 4가지가 있어, 없어? 있었잖아. 나선영. 참 우리 윤희는 나선영 좋아해. 나선영. 또 탄력적 관계학대법, 또 통합, 또 그렇지. 지역화의 원리. 그럼 이게 뭐가 연관될까요? 지역화. 이게 지역화와 관련된 말이에요. 지역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교사가 뭐 해야 돼? 재구성이라 그 말이야. 내용 재구성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 보십시오. 2026학년도에 초등 특수의 통합교육과 관련지에 뭐 나왔어? 재구성 방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이게. 그러니까 소재가 많이 뭐해? 일치한다니까, 이게. 우리 지역의 문제를 살필 때, 주의해야 될 두이는 아주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 존 두이 하면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 그렇지. 반성적 사고력이야. 사고력이야. 자, 일단 두이는 지식은 학습자가 실제로 해보거나 학습자가 무엇? 관련된 것에 의미가 있더라.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 시작된 사고의 과정을 경험하는 바로 학습이다. 그래서 도입 단계에 적합한 문제를 제공해라.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이 지식은 얘와 직접 뭐 해야 돼? 관련되니까 도입 단계 있잖아. 여기 봐봐. 자, 여기 도입 단계. 도입 단계에 제시하는 무엇은 문제는 누구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돼? 학생. 그래야지만 애들이 뭐 한다? 공감한다는 말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심한 악취와 해충이 발생한, 자, 여기 밑줄.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를 사례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지역화 맞아, 틀려? 지역화 맞지? 지역화야, 지역화. 아직 선생님들 지역화가 시험에 안 나왔다니까? 지역화가 내용 구성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밖에 중점을 둔 게 뭡니까? 자, 무슨 사고력? 고차적 사고력은 학자마다 다르거든.
학자마다. 근데 올레버와 스콧은 다양한 종류의 고차적 사고를 제안했다. 그럼 오늘 수업에서는 자,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 자, 이거야. 다양한 고차적 사고력 중에서 오늘 수업은 뭐에 초점을 둘 것인가? 그 말이지. 그랬을 때 선생님들 보면 이제 탐구력, 비판적 사고력. 탐구력은 선생님들 뭘 강조합니까? 과학적인 지식 형성이라는 말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여기서 사회과학적인 지식이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주로 뭘 말해? 어떤 사회학적 개념이나 또는 뭐? 일반화. 그치? 개념, 일반화. 그럼 이제 사실, 개념, 일반화 기억나시죠? 사실적 지식 개념. 그럼 탐구는 주로 선생님들이 일반화 관련지어서 기억나시죠? 우리 탐구학습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일반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위 여부를 파악한다. 이게 사실이냐? 이게 뭐냐? 거짓이냐? 이게 뭐야, 선생님들? 비판적 사고력. 그 다음에 여러 대안 중에 현재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자, 선택. 자, 적절한 해결책을 뭐 하자? 선택하자. 이게 뭐가 될까? 의사 결정력. 최종 결정을 내리더라. 그 다음에 또 사고를 반성하는 과정. 자신의 사고에 다시 한번 무엇? 사고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메타인지. 여기까지. 조심해야 돼. 여기서의 반성하고 뒤에 반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야. 이게. 그러면 앞으로 고차적 사고력이 나온다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고차적 사고력은 뭘까요? 비판적 사고력이 제일 중요해. 선생님, 이 비판적 사고력은 어떤 측면에서 제일 중요할까, 선생님들?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딥페이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 미디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회과에서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출제분도 굉장히 높아요, 선생님들. 이게. 특히 활동 1부터 3을 한 후에 메타인지를 사용할 기회. 자, 이거 중요한 말이야. 무엇을 사용할 기회를 제시해라? 메타인지를 사용할 기회를 제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가 뭐야? 초인지? 초인지가 뭐예요? 메타인지? 초인지가 뭐야? 자신의 사고에 관한 사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있지? 머릿속으로 뭔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해. 수업 들으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어제 수업 들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이런 걸 막 떠오르죠. 근데 봐봐, 선생님들. 어제 수업보다 오늘이 훨씬 더 뭐해? 자세하죠. 그러니까 풀면 풀수록 선생님들 기출은 보면 볼수록 떠오르는 게 막 많아져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애들에게 메타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메타인지를 활용하려고 할까? 우리가 그걸 고민해 봐야 돼. 그러니까 메타인지 능력을 길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반성, 점검해 봐라. 그 말이야. 자, 그럼 오른쪽 전개 정리가 있는데 B를 참고하여 메타인지를 형성하기에 나의 정리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발문을 써라. 아주 선생님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 B. 이 문제는 B를 잘 읽어봐야 돼. 이게 중요한 말이야. 활동 무엇? 1부터 3을 한 후잖아. 1부터 3을 한 후.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문제가 발생한 까닭을 예상했어. 주민들이 분리수거하지 않는 주민이 많을 것이다. 쓰레기 배출량에 비해 수거의 수가 적다. 그 다음에 관련 정보, 그 다음에 방안 제시, 그럼 이제 정리, 활동 정리 및 해결 방안을 뭐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활동을 정리해서 해결 방안을 뭐해? 결정. 이때 뭐야? 사고에 대해서 무엇? 다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들은 까닭 읽고 방안, 활동, 방법 1하고 2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요? 방법
1번을 선택했어? 그러면 방안 결정할 때 뭐 해야 돼? 진짜 분리배출 캠페인을 벌이면 쓰레기가 정말 줄어들까?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걸 뭐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네가 선택한 방안을 실천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다시 한번 뭐 해보아라? 생각해보아라 라고 발문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발문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됐어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는 도입 전개 쌤들 정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봐봐. 지역 문제, 까닥, 정리, 방안 제시하기, 순임의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들. 자, 요것은 교수학습 모형을 하면 무슨 모형이에요? 교수학습 모형을 하면 그걸 떠올려야지. 무슨 학습? 그렇지. 문제 해결 학습이야. 딱 적어놔. 무슨 학습? 문제 해결 학습. 사회과의 선생님들 문제 해결 학습이 나온 게 거의 10년 만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중요해. 해결 방안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평가하고 순위하고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들. 이거. 그럼 방법 1과 방법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우리 반들한테 뭐 해야 돼? 야, 방법 1이 좋아, 방법 2가 좋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문제를 앞으로는 자, 민주가 같이 가야 돼. 우리 민주적 의사 결정은 합리적이잖아. 그럴 때 방법 1 손들어자. 방법 1 손들어. 방법 2 아주 좋아. 이게 바로 뭐다? 그렇지. 다수결이야.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의 선생님들 처음에 뭐가 있었지? 대화, 양보, 타협. 그러니까 대화 또는 양보라든가 타협. 그 다음에 또 무엇? 그걸 의견이 안 좁혀져. 서로 대화해보니까 지금 팽팽히 방법 1하기가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최종적으로 뭐 하자? 다수결이지. 다수결. 다수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근데 어제 수업할 때도 우리가 해봤지? 어제 수업할 때 수업을 그만할까요? 손들어보세요 했더니 금융표 놓고 다 뭐해? 손들었지? 이게 다수 행포야. 그러니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야. 그래서 무엇을 존중해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라. 이것 선생님들 통합형 문제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다수결 원칙에서 문제점. 소수 의견을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다수의 행포가 된 수가 있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14쪽 가보실래요? 14쪽. 일단 명칭이 뭐야?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촌락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촌락에서 일어나는 일. 그럼 결국 문제가 똑같았어요, 선생님들. 봐봐. 이 지역이, 선생님, 이 지역이 촌락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뭐가 될 수도 있을까? 도시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도시의 문제도 있고 뭐가 있을까? 촌락의 문제. 자기 집은 촌락이야, 도시야? 그래, 촌락. 군포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 저 사람도 섬에 살다가 최근에 있다면. 그러면 시골 촌락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에 여러 문제가 있겠잖아? 이게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잖아. 해결하는 건데, 여기서는 봐봐. 이 촌락의 문제의 무엇? 원인이 뭔가? 원인을 알아보는 거야, 수업 시간에. 그러면 거기 봐. 원인을 알아보는데, 거기 보시면 일단 어떤 모형을 적용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모형을 알아야 돼. 잡아가야 돼. 자, 그랬을 때 봐봐. 그랬을 때 여기 농어촌 인구 감소. 자, 그러면 오늘은
농어촌 인구 감소에 관련 자료를 보여줘. 그리고 1, 2 봐봐. 1, 2. 어떤 문제를 조사하면 되는지 질문한다 그 말이지. 그러면 1번에 그러니까 1번 봐봐.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고 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가라고 있어 없어? 이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뭐라고 했어? 어떤 문제를 조사하면 되는지 질문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수업을 1번으로 할래 2번으로 할래 그 말이잖아요. 자, 근데 2번 봐봐. 여기 밑에 봐봐. 니은 보면 잠정적인 해답을 뭐한다? 진술한다. 그리고 밑줄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구 문제 봐봐. 일자리 때문에 농어촌에서 도시로 무엇? 이주할 것이다. 자녀 교육 때문에 농어촌에서 도시로 무엇? 이주할 것이다.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연구 문제 해결하기 위한 홈페이지, 연구 보고서, 자료, 그리고 봐봐. 전적으로 마지막에 뭐가 있어? 일반화된 결론이라고 있어 없어? 있지. 일반화된 결론이야. 결론. 자, 그러면 이걸 딱 봐봐. 그럼 마지막에 선생님들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어? 보통 일반적으로 자녀 교육이나 일자리 때문에 도시로 무엇? 이주했다라고 이미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 선생님 그럼 이걸 봤을 때 오늘 기억 단계에서 오늘 제시해야 될 연구 문제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지.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잖아. 이거에 대한 뭘 설정했어?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해서 일반적인 무엇? 결론을 도출했죠. 그러면 수업 모형의 명칭이 뭐야? 그렇지. 탐구학습이죠. 탐구학습. 그럼 탐구학습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과정 기능에서 도달하기 가장 어려운, 자 봐봐. 이건 가장 어려운 영역이 뭐냐 그 말이야. 탐구학습이니까 지식 이해 과정기를 같이 해봐.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 선생님들? 일반화된 지식이 있었지.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 기능을 신장할 수 있어? 탐구 능력을 신장할 수 있지. 그러면 무엇은 달성하기 힘들어? 그렇지. 가치 태도 영역은 달성하기가 힘들겠죠. 이게 이게 탐구학습이야. 그럼 봐주세요, 선생님들. 자, 1번. 자, 이 1번은 사실 문제야, 가치 문제야? 이 1번은 그렇지. 적어놔. 가로에서 사실 문제야. 사실 문제. 그럼 농어촌 인구를 감소를 정부가 밑줄 지원해야 하는가? 지금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찬성이야 반대야? 선생님들은 찬성할 수도 있고 무엇? 반대할 수 있어. 이건 무슨 문제야? 적어놔 그러지. 가치 문제. 그러니까 탐구학습 자체는 무슨 문제가 어울리지 않아요? 가치 문제가 어울리지 않고 다 무슨 문제여야 돼? 그렇지. 다 사실 문제여야 돼. 중요한 거야. 이런 스타일 아주 잘 나옵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는 2번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 가치 문제니까.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달성하기 어려운 영역은 뭐더라? 목표 영역, 가치, 태도 영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봤으니지 이게 오래전 문제지만 충분히 선생님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촌락의 문제 아니면서 무슨 문제 잘 물어볼까? 도시 문제도 잘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 결국은 촌락과 도시의 대표적인 문제는 인구야. 촌락은 인구가 감소하죠. 도시는 뭐해? 인구가 수도권으로 또 뭐해? 집중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선생님들 어디 가보시냐면요. 18페이지 가보실래요? 18페이지 가보자. 자, 사회과의 평가문항 예시라고 있어 없어? 있지? 자, 평가문항.
자, 평가에다가 영역. 그럼 사회과는 평가 영역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이것도 세 가지야, 세 가지. 여기도 봐봐. 평가 영역이라고 있어 없어? 있지.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그렇지. 지식, 이해, 또 과정, 그 다음에 가치, 태도야. 자, 이 지식, 이해 세 가지로 나눠봐. 세 가지.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사실적 지식, 또 개념적 지식, 그 다음에 일반화된 지식.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럼 보십시오. 다음 낱말 카드가 나타내는 국가는 어느 대륙에 위치합니까? 이거지. 인구가 많아. 타지마할, 힌두교, 겐지스강 다 뭐예요, 선생님들? 인도니까 아시아지. 그냥 그 아주 단편적인 거잖아, 선생님들. 근데 예시 볼래요? 옳지 않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봐. 밑줄, 영역, 강우량, 열대 우림 기후, 경선. 밑줄 친 게 뭘까? 개념이야. 이게 뭐다? 개념. 영역이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선생님들. 그럼 이 영역이란 말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요. 뭐 세 가지 들어갈까? 영토, 영해, 그렇지, 영공. 이거 딱 적어놔. 이제 이것들을 공부해야 돼, 나중에. 이건 영역의 개념이야. 선생님, 어떤 곳에 일정 기간 내린 물의 총량이지. 물의 총량이야. 여기서는 이제, 자, 비도 들어가도 뭣도 들어갈까? 눈도 들어가. 비눈. 그러니까 이건 강우량이 아니라 뭘까요? 그렇지. 강수량이에요. 강수량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연중 기온이 높아. 그리고 일단 포인트. 건기하고 뭐하고? 우기가 뚜렷한 말이야. 그러니까 비가 한동안은 많이 오고 한동안은 또 안 와.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 어떨 때는 강바닥이 안 보이잖아. 이런 나라는. 이게 열대 우림이 아니라 뭘까? 열대 무슨 기후? 사바나야. 뭐가 된다? 열대 사바나 기후. 지금 사바나 기후 굉장히 시험 출제 잘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들. 왜 열대란 말을 쓴지 아세요? 열대 식물을 길러야 돼. 근데 열대 식물을 기를 때는 최소한 몇 도씨 이상해야 될까? 18도씨 이상해야 돼. 가장 추울 때가. 그러니까 겨울에 가장 추울 때가 18도씨 이상이야. 이게 열대 기후야. 열대 식물을 기르기에 적합한 기후. 그러니까 열대 우림이든 사바나든 무조건 최한올 기온은 몇 도씨 이상이야? 18도씨 이상이란 말이에요. 사바나. 자, 경선.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지구본이 있으면 가로선이 있고 뭐가 있을까? 세로선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적도. 그러니까 이게 위선이지. 세로선이 뭘까? 경선. 이건 맞는 말이잖아,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예시 3. 여기서는 선생님들 관계란 말이 중요해. 관계. 그리고 인구 분포, 그 다음에 무엇? 지형 분포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인구 분포와 지형 분포의 무엇? 관계. 개념과 개념의 무엇? 관계. 무슨 지식? 일반화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일반화된 지식 한번 제시해 볼래? 이거 보고 딱 선생님들 관계를 한번 말해 보실래요? 관계. 이게 지금 뭐야? 지형, 인구 분포지. 이게 뭐야? 지형이지. 이 두 개를 보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설명해 볼래요, 선생님들? 일단 봐봐. 지형을 먼저 봐, 지형. 자, 이쪽이 어느 쪽이야? 서쪽이지. 이쪽이 남쪽이죠. 이쪽이 동이. 이게 뭐야? 북이지. 일단 봐봐. 우리나라를 봤을 때 동쪽은 뭐가 많아? 산이 많고 서쪽이 뭐가 많았어? 평야가 많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형의 가장 큰 특징을 네 자로 뭐라 그래?
동고, 서, 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봐봐 선생님들. 물이 동쪽에서 어디로? 서쪽으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러면 이쪽은 높은 곳에 지금 낮은 곳이야. 그러니까 이 낮은 곳은 선생님들 퇴적 지형이 많이 퇴적. 그러니까 퇴적 되니까 평지가 뭐 할까? 아주 많아요. 뭐가 많다? 평지, 평야. 자, 서쪽에 뭐가 많아? 평야가 많단 말이에요. 평야가. 그래서 봐봐. 1제곱킬로미터당 600 이상인 지역이 어디에 많았습니까? 동쪽보다는 어디에? 서쪽이나 남쪽에 많지. 그러니까 동고 서저의 지형적 특징 때문에 평야가 서쪽이나 남쪽에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어디가 많더라? 서쪽이나 남쪽이 인구가 많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있지. 이게 일반화된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가 선생님들 이 동고 서저의 지형도는 인구 밀도뿐만 아니라 지금 강의 흐름도 중요한 거예요. 강의 흐름, 그 다음에 평야의 평야. 오케이? 그래서 동고 서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이 흐르니까 밑에 쪽은 뭐가 많아? 퇴적 평야. 그럼 평야에 뭐가 발달해? 도시가 발달해. 인구가 많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아주 선생님 중요한 내용. 문제에서는 이제 그냥 기억에 들어갈 요소를 쓰라고 했잖아. 예시 이름 무슨 지식? 사실적 지식이야. 자, 옆에 가서 선생님들 초등 특수 문제입니다. 초등 특수. 이 문제에서는 여기 봐. 공감 능력, 친사회적 행동 능력, 이것은 사회과의 평가형에서 뭐냐 그 말이야. 이건 뭐야? 그렇지. 가치 태도가 될 수 있겠죠. 가치 태도. 반드시 그럼 머릿속으로 우리가 평가 영역이 중요하구나. 아니면 선생님 이것도 중요한 말이야. 이런 공감이나 친사회적 행동 능력은 어떤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관찰이나 또는 무엇? 면접. 서로 이야기해 봐야 되겠지? 아니면 교사가 걔를 관찰하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29페이지로 갈까요? 29페이지 펴놓고 쉬었다 합시다.